안녕하십니까, BMW 윤지훈 채널의 BMW 윤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뒤에 있는 차들이죠, 이렇게 E클래스하고 5 시리즈하고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또 차를 구해와 가지고 저희 전시장에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주행했을 때 승차감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차량 디자인부터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세 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520i의 베이스 모델, 그리고 바로 옆은 530의 E 모델인데, 530E를 꼭 뭐 E220 뭐 혹은 E200이랑 E300이랑 꼭 비교하시지 않더라도 범퍼 디자인이 M 스포츠 디자인은 똑같기 때문에 요게 베이스, 요게 M 스포츠고 여기가 벤츠 E220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의 디자인적인 특징 간단하게 제가 안내 한번 드리고 실내 디자인도 같이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주행까지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일단 베이스 모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범퍼 디자인이 굉장히 좀 얌전한 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M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멋을 빼고 담백한 맛을 더 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M 스포츠 바로 옆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범퍼에 하이글로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서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차종은 결국 다 5 시리즈다 보니까 전반적인 디자인 느낌은 좀 어떠냐면 각이 탁탁 져 있는 느낌, 조금 더 근육질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이 이제 E클래스인데, 이 중에서도 22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삼각별이 본넷 위로 이렇게 예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디자인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벤츠는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조금 더 조약돌 같이 만드는 걸 모티브로 했나 봐요. 같이 옆에 있는 BMW 5 시리즈하고 비교해보면 각지고 스포티한 수직적인 느낌이 있다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라운드적인 느낌 있죠. 자,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에서 제일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BMW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실제로 기능이 되는 뚫려있는 에어 인테이크라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제로 뚫려있지 않다, 조금 더 그냥 멋을 위해서 이런 원래 디자인이 있던 자리를 장식으로 채워두었다, 이런 것들도 뭐 사소한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저희 키드니 그릴 보시면 이렇게 띠가 있거든요. 요거는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인데 520i 기본 520i M 스포츠 모델부터는 이 옵션이 기본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아니라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E200, E220D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E300부터 옵션 금액 83만 원을 넣어야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기본 옵션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LED 보시면 520i부터 어댑티브 LED가 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LED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정도만 한다면,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오면 그 차량 부분만 끄고 반대쪽은 상향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옵션 뿐만 아니라 BMW에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옵션도 있는데, 마이 BMW라는 어플을 통해서 리모트 3D 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또 BMW 5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진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많이들 뭐 보셨을 50m 갔다가 왔던 길 그대로 돌아와 주는 기능도 저희 5 시리즈만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 사소한 거지만 전후방 카메라 클리닝 기능까지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은 BMW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더 옵션적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BMW 직원이긴 하지만 벤츠 디자인은 전면부는 저는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아한 느낌도 확실히 있고 중후한 느낌도 확실히 또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전반적으로 참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어떤 취향이신지는 고객님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래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느껴지는 거는 여기도 굉장히 벤츠 로고를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해두었다. 자, 이 300부터는 하이퍼 스크린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305만 원의 유료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딱 타자마자 처음 느껴지는 느낌은, 예전은 벤츠가 시트가 훨씬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BMW의 시트가 더 부드럽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BMW보다 좋은데라고 반대로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쪽을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3개까지 저장된다는 것도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터치를 통해서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작동시킨다면 그 사이드 쪽에 물리 버튼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직관적으로 쓰시기에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라는 것보다는, 계기판하고 컨트롤 센터 디스플레이가 일자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위치가 배치되어 있다는 게 또 실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계기판은 내가 운전하면서 바로 볼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앞쪽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하면서 조금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계기판 핸들 중앙에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느끼기에 BMW에 비해서는 직관적이지 않은 버튼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열어보면 컵홀더가 나오는데요. 컵홀더 자체는 큰 특이사항이 없지만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다 커피 드시니까 내가 여기에 휴대폰 무선 충전 넣어두고 커피라도 여기 하나 꽂아 둔다면 이 휴대폰은 사실상 빼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아닌가. 물론 이거 주로 안 쓰시겠다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 닫았을 때는 정말 요트 디자인 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는 장점이지만 실사용에서의 분명한 단점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실내에서는 하이퍼 스크린이 없는, 추가할 수 없는 모델이어서 이렇게 벤츠 로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눈에는 조금 과하게 비춰진다. 제가 시트 포지션 맞춘 상태에서 2열 공간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 정도 상태에서 2열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열에 앉았는데요. 레그룸은 무난한 정도, 5 시리즈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고요. 2열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 공조 쪽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 클래스 중에 저는 가장 성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열선도 따로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송풍부만 2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220이라서가 아니라 이 300도 포존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착장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1열에 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시리즈보다 오히려 지금은 벤츠의 시트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공간적으로는 저희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다만 하나 또 차이 나는 거는 시트 길이가 조금 저희보다 짧은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앉았을 때 이렇게 물결치는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저희는 제가 허벅지 끝까지 다 지지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그거보다 시트가 짧은 게 아닌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선블라인드 위로 선루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열리는 창문이고요.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극대화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히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5 시리즈의 실내가 굉장히 화사하다라는 거 느껴지고요.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츠하고의 핸들의 버튼 차이들 보시면 굉장히 단촐하지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핸들에서는 BMW가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쪽 이렇게 아까도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있고 아래쪽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내가 보던 이 시선에서 그대로 옆으로만 옮겨주면 된다라는 거, 진짜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또 따라와 주시죠. 자,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컵홀더랑 간섭이 없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하고의 차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문을 아까 벤츠처럼 닫고 열고 하면서 조금 더 이걸 가려 놓을 수 있다는 거는
벤츠가 가진 디자인적인 장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이 부분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버튼들, 아까 벤츠는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버튼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가운데에 버튼들이 있으면 터치로 모든 걸 하게 돼 있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 내가 홈을 눌렀을 때 홈으로 바로 가지느냐, 미디어를 눌렀을 때 바로 가지느냐, 이런 직관적인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가 더 좋은 거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있다면 사운드는 저희 하만카돈보다 지금 현행 벤츠의 부메스터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몇 번 들어봤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바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 나머지는 뭐 이때까지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크게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시트 포지션 맞추고 네, 이 정도 한 상태에서 2열 공간 바로 비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공간 여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다른 것보다 시트가 확실히 조금 더 쿠션감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앉았을 때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E클래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감싸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가 확실히 더 길다, 내가 앉았을 때 허벅지가 끝까지 지지된다 라는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트 이 각도 자체는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2열에 실제로 앉았을 때는 5 시리즈가 영업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너무 성의 없이 좀 비어있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저희는 530 이상의 라인업, 530e, 530i, 550e 이런 모델에는 전부 다 포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예쁜 느낌도 있고요. 물론 520i에는 포존 시스템이 아니지만 내가 고가의 모델을 선택하면서도 포존을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확실히 BMW의 압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20i의 요 비어져 있는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한번 저희 보고 가죽 재질 차이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i로 옮겨 탔고요. 물론 520i에 들어가는 가죽은 뭐 벤츠에도 E200, E220D는 마찬가지지만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지만 쿠션감 자체는 굉장히 또 좋고, 내구성 자체가 저희 가죽이 그냥 일반 천연 가죽보다도 내구성 자체는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쿠션감 자체는 530이나 520이나 큰 차이가 없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이전 세대까지는 5 시리즈 뿐만 아니라 모든 BMW들이 다 시트의 편안함에서 조금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타더라도 시트가 딱딱해요, 단단해요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나오는 BMW들은 시트에 대한 착자감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쪽 공조 쪽으로 내려와 보면 물론 아래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헐빈하다, 덜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2열 구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봤다면 시승은 저희가 520i하고 이 220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승차감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승 한번 하러 출발해 보시죠. 자, 이제 시승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D 누르고 이렇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앞쪽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거. E200, E220D까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지금은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 이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보니까 삼각별이 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 요거는 벤츠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분명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큰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세대의 E클래스를 정말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엔진이나 실내가 싫어서, 외관이 싫어서가 아니라 9G 트로닉이라고 하는 벤츠의 9단 미션이 너무 3, 4단에서 울컥울컥 하는 증상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속도를 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럽게 올라가 주고요, 경쾌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전 라인업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저속에서 1단에서 2단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답답함이 또 해소가 된 게 아닐까. 3, 4단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오늘 촬영하기 전에 먼저 한번 타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핸들을 타각을 줬을 때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나 붙어 있다 라는 거를 바로 체감이 되게끔 하는데, 요 차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잘 붙어 있는데 나 곧 바퀴 뜰지도 몰라 라는 느낌을 살짝 경고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 이상은 나 한계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닌가. 5 시리즈 뿐만 아니라 저희 BMW 차들을 브레이크를 해보면 차가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다가 팍 하고 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더 도드라지게 느끼긴 하는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잠깐 타보았을 때 느낌은 브레이크 감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서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는 거고, 다만 제동력에 있어서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진의 마력이 5 시리즈와 E 클래스를 비교했을 때 뭐가 압도적으로 더 좋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나마 좀 차이를 느껴보려고 한다면 변속되는 타이밍이 ZF 저희 BMW 미션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굳이 내가 느껴보려고 애를 쓴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차를 이미 몇 번을 타보셨다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는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속도를 올렸을 때 2단에 빨리 딱 걸려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 방지턱 느낌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러운데 나중에 같은 코스를 5 시리즈로 돌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00 실내를 처음 보고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운전하면서 내비 보려고 하면 시선이 한번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불만 있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좋은 차다, 역시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정해서 싫어하려나요? 조금 걱정도 되네요. 벤츠 시승을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520i로 옮겨 타서 바로 다음 시승 이어나가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제 520i로 옮겨 탔고요.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저희가 똑같은 코스를 이동을 하면서 벤츠는 이랬는데 520i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네요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느껴지는 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520i도 굉장히 출발할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출발이 된다는 게 느껴지고요. 속도를 지금 살살 올릴 때도 느껴지시겠지만 피디님도 느껴지실 거예요. 변속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탁탁 들어가 준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아까 벤츠에서는 많이 개선됐네요 라고 표현했지만 아직까지도 변속감은 BMW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 앞쪽이 코너를 이렇게 돌렸을 때 아까보다 기울어짐이 좀 더 적게 느껴지시는 게 피디님도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더 코너를 했을 때 한계점이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이 벌써 들고요. 제가 이번 세대가 이제 E클래스하고 5 시리즈가 제가 약속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고, 재원도 보면 정말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뭐가 더 확실히 좋으면 우리는 마력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뭐가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재원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되게 신기했던 출시 때 기억이 있고요. 보통 판매량이 E클래스와 5 시리즈가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벤츠가 할인 조금 더 열었을 때 벤츠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또 이렇게 벤츠 E클래스 판매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인 완성도는 둘 다 정말 괜찮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빠른 변속감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조금 더 동글동글한 디자인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인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고, 탔을 때 아까랑 다르게 또 느껴지는 게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는 거는 520i부터 들어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키 디자인이거든요. 키도 보면
BMW는 이렇게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을 쓰고 세로형으로 긴 느낌이라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키마저도 동글동글 조약돌처럼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죠. 방지턱 부드럽죠. 여기 다시 이보다 더 부드럽지 않아요? 원래 이 클래스가 5시리즈 예전 모델들 5시리즈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냥 더 부드러운 차였고 5시리즈는 정말 그냥 단단한 차였어요. 그래서 5시리즈 타시는 분들은 불편한데 탄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 확실히 딱딱해 단단해 하지만 훨씬 더 잘 나가 라는 확고한 대척점에 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다면, 소비자의 니즈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 중간 어니쯤에서 지금 둘이 만난 느낌이에요. 이는 미션의 이런 반응성들을 좀 개선해서 조금 더 적당히 스포티한 맛을 가미를 하고, BMW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을 주던 옛날 모델들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승차감 자체 지금도 오히려 진짜 이 클래스보다 승차감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방지턱 넘을 때는 확실히 더 부드럽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5가 저는 더 마음에 들거든요. 바닥에 조금 더 붙어있는 느낌도 있고, 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울렁임도 이보다 조금 더 작고요. 그리고 방지턱에 넘어가는 느낌도 이보다는 5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5가 방지턱 느낌이 상당히 괜찮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시승이고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이거는 영상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연달아 같이 타보셨잖아요. 방지턱 넘을 때는 똑같이 부드러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속 주행 때 단단하게 잘 잡아주면서 밀리는 거 없이 쭉 잘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노면에 잘 붙어 있다라는 느낌과 5가 조금 더 네, 그런 실내는요? 느낌. 뭐가 조금 더 피디님 취향이에요? 저는 5 시리즈긴 한데요. 근데 여자면 이 더 좋아할 것 같죠? 여자면 2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채워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 담백한 느낌, 엄청나게 화려해서 감성적으로 모든 걸 채워주는 느낌보다는 기능적인 느낌이 아직도 조금은 더 있는 것 같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구성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클래스와 저희 5 시리즈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저도 단순히 옵션이 이게 좋아요, 디자인이 이게 좋아요 이런 것보다 비교 시승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클래스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차다, 하지만 5 시리즈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느꼈고, 이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차에 내가 되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 뭔가 주행감보다 벤츠라는 브랜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내가 차를 조금 더 좋아하고 조금 더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이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야 되겠다란다면 이 클래스보다는 지금 저희 5 시리즈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꼭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시승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충분히 나눠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렵게 구해온 이 클래스 비교, 디자인부터 비교 시승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필요하신 컨텐츠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좋은 영상 촬영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디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뭐가 더 괜찮았어요? 저는 당연히 5 시리즈가 좀 더 좋게 느껴졌는데 운전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냥 5 시리즈가 더 좋은데요. 뭐 디자인이나 뭐 승차감이나 주행감도. 네, 주행감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말이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